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 그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아직 확인 못했어요. 이게 예. 들어가려고 하면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그렇죠. 예. 전화도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제 개인정보가 거의 모두 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인데요. 솔직히 농담처럼 뭐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 공유 시대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고는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거래 관련 내역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안을 들어드릴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뭐 또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라. 스미싱 문자가 날아오면 클릭하지 마라. 뭐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대책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정도로 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용카드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그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드 비밀번호랑 또는 카드 뒷면의 CVC, 그러니까 카드 확인 코드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카드 번호를 알아내는 것보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CVC는 약 그 900여 개의 세 자리 숫자 중인데 하나인데요. 이게 맞는 비밀번호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시스템만 있다면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서 숫자 900개를 입력해 보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미싱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의 1차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불법 사용에 이용되는 것이 1차 피해라면 스미싱이나 스팸 전화는 그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예전 돌잔치 스미싱 문자 사건 때도 그랬듯이 계속 존재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만을 위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를 잃은 다음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나 통장은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카드만 없애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전화나 어떤 지점 방문을 통해서 아예 탈의 신청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또 탈의 신청을 하시면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그 권할만한 방법인데요. 크레딧뱅크나 사이렌24 같은 사이트에선 개인정보 사용 및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어떤 웹사이트를 가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서비스 이용 시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 개인정보 도용이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요즘은 많이 줄어든 편이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허위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네. 네, 또 아까 1차 피해, 2차 피해를 구분을 하셨는데요. 그럼 2차 피해, 스팸이나 스미싱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선 그 스마트폰에 스팸이랑 스미싱을 막아주는 이런 앱들을 설치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앱은 더 콜 스팸이라고 스팸 방지용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에 속한 앱인데요.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 두 가지가 모두 나와 있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사실 이런 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더콜 스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21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팸을 걸러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또 개인이 직접 스팸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 후후라는 앱도 추천할 만한 앱인데요. 네. 약 2,200만 개의 국내 전화번호와 그 50만 개의 악성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발신번호의 정보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고 스팸이나 보이싱 정보를 이렇게 식별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문자에 포함된 그 악성 앱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 스미싱 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PC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스팸 전화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입니다. 오래된 만큼 가장 방대한 DB를 기반으로 해서 부재 중에 왔던 전화번호가 어떤 전화번호인지를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 밖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좀 개인적인 그런 대응책들인데요. 네. 우선 자신의 개인정보가 항상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좀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개인정보를 웹에 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첫 번째로 특정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를 가짜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땐 그냥 아무 정보나 적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금융권일 때는 약간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비용 등의 세부 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으시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의심 가는 결제 내역이 있으시면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할인 쿠폰 이벤트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보시면은 네. 개인정보를 대출회사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에는 아예 참가하시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사용 내역 살피고 함부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